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30일 오전 11시 26분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30일 자정 서울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수처는 앞서 세 차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은 윤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 차례 모두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고 변호인 서림계 제출과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마지막 출석 통보일인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응이 먼저이고 검찰, 경찰, 공수청 등 수사기관 간 수사권 논란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 라면서 당장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취재진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은 공조본은 윤 대통령 체포를 지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지금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있는 윤 대통령과 그를 경호하는 경호처와 마찰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간 구속이 가능합니다. 현 윤 대통령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법에 따르면 3급 이상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를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다면서 검찰은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법에는 조사할 수 있는 죄명도 뭐로 정해놓았다면서 그에 내란죄라는 항목이 없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이 내란 혐의 수사를 공수처나 검찰이 아닌 경찰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석 변호사는 어디서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다. 수사 체계상에 이런 법적인 결함이 있다는 점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혐의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검찰도 같은 논리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법적 쟁점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경찰에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이를 이유로 삼아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더라도 직접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장성급 장교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해 수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 가능한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수사한 후 검찰을
검찰에 사건을 보내가지고 기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과잉 수사에다가 수사기관끼리 서로 중첩되고, 그리고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그것과 내란죄가 연동되어 있다 해가지고 내란죄 수사로 가는 이런 편법을 쓰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만약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는 원천적으로 무효 판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 견해가 법원 쪽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조정이나 없이 지금 수사하는 거 보면은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체포영장 청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좀 지금 시점에서는 느닷없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더구나 어제 무안에서 최근 6년간 세계에서 있었던 항공기 사고 중에서 가장 큰 사고가 나가지고 179명이 돌아가셨는데, 이 시점에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게 이게 정무적 판단으로 이게 옳은 일이냐 하는 아마 느낌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사가 무리다, 수사가 아주 질서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면은 수사에 동력이 붙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는 만들어질 때부터 이게 옥상옥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처럼 하부 조직이 단단하지 못해가지고 뭔가 하는 게 보면 허술을 하고 조급하고 그리고 서두른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탄핵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현직으로 복귀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현재. 그리고 도망갈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환에 불응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물론 법원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여하튼 엄정하다는, 공정하다는 그런 느낌을 전혀 주지 않고 뭔가 지리멸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과잉 수사는 반드시 인권 유린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해될 것이냐.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민심입니다. 여론일입니다. 이런 거 전혀 감안하지 않고 들이민 체포영장이라서 이게 앞으로 수사 방향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과잉 수사의 제1 시작이 출국 금지입니다. 아니, 현직 대통령에게 출국 금지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등등. 하여튼 체포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